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가정주부입니다. 우리 집에서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요. 진짜로 이런 막장집이 구석에 있는 줄은 몰랐는데요. 21세기에도 이러한 일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이 제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일어난 거예요. 신우는 26살에 아이로 시내부와 1년여의 교제 끝에 작년 가을 결혼하게 되었고 올해 첫 명절을 맞이하게 됐어요. 신우는 위로 오빠 둘의 막내딸이자 늦둥이에요. 큰 오빠인 제 신랑과는 18살, 서방님과는 15살 차이가 나요. 시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셔서 방심하고 계셨는데 신우가 얘기하지 못하게 찾아온 아주 소중한 아이였다고 했죠. 시어머니는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우이를 낳은 건데요. 시부모님을 비롯한 남편, 서방님 모두 신우의 아이였을 정도로 켜켜이를 줬어요. 보물이었다. 커플이었던 고등학교 때부터 남편 집 놀러 다니면서 신우와 놀아주곤 했어요. 우리 남편이나 서방님을 비롯해 남편 친구, 서방님 친구들도 신우가 온다고 하면 하루가 멀다 하고 집에 놀러 갔었거든요. 신우 휘가로 안 가리고 방실방실 웃고 다니는 모습이 천사 같아서 그랬어요. 그런 예쁜 신우가 어딜 가도 아름다웠다는 시아버지께서 신우 휘가로 받으셨어요. 너무 늦었기에 손을 쓸 방법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병원에서 시간을 함께 보내라는 말을 가족들과 함께 전해줬다고 하죠. 그 소식을 듣고 시댁에 갔더니 시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마지막 소원이 있다. 우리 아들이랑 예비 며느리가 얼른 결혼하는 거야? 결혼식 자리에 아버지 자리가 비어 있으면 쓰겠냐? 나 세상 뜨기 전에 얼른 결혼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부랴부랴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어요. 아버님이 제 결혼식 날에는 제 손을 꼭 붙잡으시며 이리 부탁하시고 했어요. 아가, 이런 부탁해서 정말 미안한데 우리 막내딸 좀 잘 봐줘라. 내 딸처럼, 내 동생처럼 아껴줘. 사랑해주라. 이러고 얼마 뒤에 시아버지께서 편안히 주무시다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리고 가실 때 제게 시부가 가지고 계시던 장을 넘겨주셨는데요. 그때부터 시댁 식구가 된 지 벌써 21년째요. 저는 아버님 유언대로 따른 지 몇십 년이 지난 건데요. 아버님이 주신 돈과 제 돈으로 신우를 딸처럼 생각하고 동생처럼 생각하며 키웠어요. 신우가 사달라는 건 다 사주고 하고 싶은 건 다 해주게 한 것 같죠. 그야말로 돈을 아끼지 않았고 제 자식들보다 더 잘해줬어요. 다행히 아들들이 질투하지 않고 신이를 모보 누나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신이가 늦둥이라 가끔 떼쓰고 어리광 부릴 땐 있지만 예의에 어긋나는 짓도 하는 거 없고 착하고 바르게 자랐어요. 그래서 키울 때도 손 많이 안 거고 편했는데요. 제가 아이들 돌보지 못할 때면 그 어린 것이 조카들 봐주고 그랬어요. 그렇게 귀하고 을만 신이가 어느덧 커서 작년에 시집을 간 거예요. 저는 신우이 시집 갈 때 남부럽지 않게 다 해준 것 같아요. 솔직히 신이가 원체 아까운 결혼이 했어요. 신이가 살면서 단 한 번도 안 된다 하는 건데 쓰다가도 단호하게 못 박으면 안 하는데 결혼만큼은 밀어붙이길래 시모가 허락해줬습니다. 저도 상리애가 와 시매부 집안이 정말 마음에 안 들더군요. 저희 집이 잘 벌어서 그런지 시매부 집안 재산이 좀 적어 보였거든요. 시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았지만 신우이가 사랑한다고 하니 다들 참고 넘어가는 분위기였어요. 신우이가 원체 단단하고 강한 척하는 성격이라서 걱정되긴 한데요. 했죠? 아파도 안 아픈 척, 슬퍼도 안 슬픈 척하고 행복한 척, 기쁜 척,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이 장점이자 단점이었던 이런 신우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신우가 거짓말을 하면 기가 막히게 잡아냈고 그래서 전 신우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으니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을 줄 알았어요. 신우가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저도 이제 아들들을 장가 보내려고 결혼 자금을 모으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돈을 주는 경제적인 지원을 끊었어요. 바로 그때 신우에게 이런 전화가 온 거 있죠. 새언니, 매월 1일 날 입금해주더니 이제 돈 안 보내주는 거야? 나 결혼했다고 지원 안 해주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돈을 확 끊어버리는 게 어디여? 신우가 절 진짜로 엄마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결혼 후에도 저한테 손을 벌리려고 하는 것 같길래 부담스러운 마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무신 있어? 돈이 많이 부족해. 근데 시내 부가 벌지 않아. 나도 이제 아들들 결혼 자금 모아야지. 돈이 부족하면 일을 좀 구해봐. 제가 이리 말하기 무섭게 신우가 엉엉 울더라고요. 코울적에는 소리를 내면서 저한테 했어요. 나도 결혼했는데 이러고 싶겠어? 내가 돈 보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워져서 그래 좀만 도와주라. 지금 생각해보면 세상에 이런 신우랑 올케 사이가 어디 있겠어요? 다른 집은 어색하게 존대하고 그러던데 지금은 따로 살지만 어릴 적에는 시댁에서 다 같이 모여 살기도 했고 제가 키웠으니까 제가 그만큼 편하니까 이런 부탁을 하는 거겠죠? 조금만 도와달라고 하길래 몇 번 도와줬는데 신우가 계속 저한테 신지면 제 아들들은 어쩌겠어요? 신우가 한 번에 치지 않고 그 뒤로도 몇 번이고 연락해 이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진짜 딱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나도 자존심 다 굽히고 이러는 건데. 제발 우리 남편이 사고 쳐서 그래. 또 무슨 사고를 쳤냐? 물어보면 아무 말도 못해요. 웅얼거리며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길래 딱 잘라서 이야기했죠.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일 생긴 거 아닌 것 같은데 나한테 용돈 받아서 쓰니까 거기에 익숙해진 것 같아. 이제 너도 가정이 있으니까 이리 살지 말고 일해보자. 집안일 하면서 일할 만한 곳 알아봐 줄게. 신우가 제 말을 듣고 힘없이 알겠다고 해서 지인이 하는 식당 일자리를 알아놓긴 했어요. 문자로 여기 한번 이력서 넣어보라고 했는데 안 넣어봤나 봐요. 지인이 그러는데 온 전화나 문자도 없고 이력서도 들어온 게 없다고 하더라. 그 뒤로 신우한테 연락이 없었어요. 그런데 신우가 명절 당일이 됐는데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어쩌다 전화를 받으면 신우가 이랬어요. 새언니,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지금 전화 받을 수 없는 상황이야. 아주 조심히 이야기하고 끊더라고요. 신우가 걱정돼서 기다렸는데 다시 전화해주지도 않았어요. 명절날 시댁 식구들이 모여서 전화를 해대니까 신우한테서 전화가 왔죠. 제 전화로 온 거라 제가 받았더니 신우가 엉엉 울면서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새언니, 나 돈 좀 줄 수 있어. 나 돈이 있어야 집에 갈 수 있대. 어머님이 돈 없으면 집만 들이나 하고 있으라는데 어떻게? 전 그 전화를 받고 가슴이 철렁.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니 신우가 구구절절 설명을 해대더라고요. 시댁에서 보내는 첫 명절이라 들러야 할 댁도 많고 해서 이번 명절은 친정에 가지 말래. 그래서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무슨 소리냐? 어머니가 기다린다고 했는데 아빠 없이 자란 가정이라 버릇이 없다고 하더라고. 어머님이 명절날 차례상 제대로 안 차릴 거면 돈이라도 주라고 해서 새언니한테 전화한 거야. 그러니까 돈 좀 보내줄 수 있어? 내가 당하고만 있겠다는 게 아니야. 일단 돈 드리고 친정으로 가려고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한테 대들 수는 없잖아. 집안 어르신들께 대들고 조목조목 따진다 해도 옛날 사람들이고 말도 안 통할 것 같아. 그냥 명절 끝나고 집에 가서 남편 잡으려고 했어. 신우가 그래서 명절 전날도 아닌 수요일부터 시댁 가서 토요일 오후까지 점심상을 바쳤다고 해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여기저기 따라다니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바보같이 왜 그러고 있냐고 혼을 했더니 신우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키워준 새언니랑 오빠, 엄마 그리고 돌아가신 아빠까지 욕볼 것 같아 꾹꾹 참고 눌러 담았어. 그 와중에 내 남편은 전화 받고 갑자기 나가버리고 안 돌아왔는데 어떡해. 시댁 식구들한테 돈 안 주니까 자기들끼리 쇼핑하러 가고 영화 보러 간다고 했어. 난 못 따라오게 하고 집한테 청소해놓고 저녁 식사 차려 놓으라고 하더라. 그래서 돈 몇 푼이면 여기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새언니, 제발 돈 좀 주라. 야무지고 할 말 다 하는 성격인 줄 알았는데 신우가 왜 이러는 걸까요? 답답한 마음에 소리를 지르며 대꾸했어요. 그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어째. 난 아가씨가 그러고 있는 꼴 못 보니까 주소 불러. 이대로 가만히 있을 거야? 가서 한마디 해야지. 결국 저랑 제 남편이 서방님 댁까지 불러 신우의 시집으로 쳐들어갔어요.
신이는 사돈댁 문을 열어주는데 집안일 하느라 더러워진 앞치마를 입고 있어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그래서 제가 신우이가 들고 있는 국자 내팽개치고 신우이가 하고 있던 앞치마 오악스럽게 벗겨냈어요. 신우이게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뭐라 했죠? 너 혼자 명절에 이러고 했으면 어떡해? 아저 집에 가자. 다른 거 챙길 거 하나도 없으니 핸드폰이랑 지갑만 챙겨 냅두고 간 거 있음 시부가 챙기겠습니다. 얼른 집에 가자고 하는데도 도신우가 어버버거리는 거예요. 그 사이 동서가 신우이 집 어디서 찾아와서 갈 준비를 하는데 사돈이 왔더라고요. 그렇게 딱 마주치자마자 부인이 철면피를 깐 건지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해댔어요. 어머, 여기까지 웬일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 설마 며느리 보러 오신 거예요? 명절인데 친정 안 가서 오셨나?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는 표정으로 락 좀 하고 오지 그랬냐고 하는데 속에서 열불이 나더라고요. 그 순간 시어머니께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으셨어요. 들이, 우리 수정이 키워준 데 보태준 거 있냐? 왜 남의 집 귀한 자식 명절날 집에도 안 보내고 당신들 집에서 노예 살리시키는 거야? 이렇게 시집살이 안 할 거면 돈 주라고 했다면서 어떻게 부인이 그럴 수 있어? 저희가 막몰라 항의하니까 그쪽 집 구석 어른이란 것들이 얼척없는 해명을 해대더라고요. 부인도 저랑 시모를 향해 이런 말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갑자기 오셔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집에 안 가도 된다고 했어요. 친정에 전화해서 허락까지 받았다고 하던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시댁에 계속 있고 싶다고 해서 있었고 혼자 남아서 집 청소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둔 거예요. 돈 얘기는 한 적도 없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시모가 너무 열이 뻗쳐서 심해부에게 다가가 따귀를 양쪽으로 날리면서 윽박 질렀어요. 내가 지금 내 딸 데려다가 뭐 하는 짓거리야? 내가 내 집구석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새끼가 내 딸을 사랑한다고 믿어달래서 소중하고 귀한 내 딸을 준 건데. 감히 있다 위로해내 같은 새끼 믿고 한평생 내 딸 못 주니깐 내가 데려갈 거다. 시어머님께서 이러시길래 저가 아들들한테 신호해 데리고 나가라고 했어요. 저희 아들들이 신호해 데리고 나가면서 심해부를 죽일 듯이 꼬아봤고 시부가 그 자리에서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사돈댁이 심해부를 일으키려고 난리를 쳤어요. 특히 부인이 억울하다면 막 소리를 질러요. 됐어요. 이거 오해해요. 오해하시는 거라고요. 며느리 친정 식구들한테 뭐라 했길래 이러는 거야? 내가 나서서 말 좀 해봐. 가만히 있지 좀 말고. 신우는 사부인이란 숙이고 들지도 못했어요. 사부인 말 좀 해보라고 날뛰고 있지. 우리는 그만하라고 말리고 있지. 그야말로 온갖 고성이 오가던 와중시에 부은 저희 가족한테 잘못했다고 울면서 빌었어요. 죄송합니다. 제 와이프가 제가 챙겼어요 했는데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저희 집 식구들이 그런 짓을 할 줄 몰랐어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해부한 사과를 받아도 화가 풀리지 않더군요. 바로 그때 시모가 일이 되고 하며 그놈의 집구석을 나왔어요. 이 새끼가 이딴 집구석이라 연 끊지 않는 이상 우리 수정이랑 합칠 생각 말아라. 할 말이 있으면 수정이한테 전화할 생각 말고 직접 나한테 전화해. 시어머니께서 이러셔서 저희 가족이 신우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집으로 데리고 가자마자 신우이 전화기부터 빼앗았죠. 그 뒤로 시해부한서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는 문자가 오고 전화가 계속해서 오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신우한테 똑똑히 말씀해 두셨어요. 김서방의 사돈 댁이랑 엮 끊었다는 문자가 오면 전화 받아. 그게 아니면 다신 합치 생각하 말고 넌 이걸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하니? 호구같이 당하고만 있을 거야? 신호가 저희 말대로 해부한 시댁 식구들이랑 어떻게 할지 문자를 보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싶어서 신우가 보낸 문자를 지켜봤어요. 그때 신우가 해부한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앞으로 시댁이랑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집 식구들이 시댁이랑 넌 끊었다는 확답 들어야 보내줄 수 있대. 그런데 잠시 뒤에 시부가 이런 답장을 보낸 거 있죠. 내가 부모님께 잘 말씀드려 볼게.
당신이 속상한 건 잘 알겠어? 아무리 그래도 내 부모님인데 어떻게 한 번에 연을 끊을 수 있겠어? 내가 중간에서 잘할 테니까 집으로 돌아와라. 어이, 문자를 보고 얼마나 어이없던지. 당시에는 절대로 가지 말라고 해놓고 심해 부가 죽 엎드리고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신이도 알겠다고 해서 우리가 신우를 끝까지 데리고 있었죠. 그러다 며칠이 지났을까요? 명절이 다 지나고 나서 신우가 짐을 바리바리 챙겨들더니 시댁 식구들 다 모인 데서 이러더라고요. 나 계속 여기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문제로만 얘기 나눌 게 아니라 얼굴 보면서 대화를 해보려고. 어차피 시댁에서 살고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 절 시댁에 있었던 거고. 이제 명절도 끝났으니까 집으로 가 볼게. 지금 남편도 집으로 돌아갔대. 내가 남편이랑 잘 얘기해 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시댁도 아니고 자기 집으로 간다니까 알겠다고 했죠. 일단 남편이 있는 집으로 가서 이야기 잘 해보고 연락하라고 했어요. 가서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닌가 조마조마했는데 몇 시간 뒤에 신우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를 받아보니 신우가 밝은 목소리로 했어요. 새언니, 나 방금 엄마랑도 통화했는데 새언니도 걱정할까 봐 전화해봤어. 남편이랑 얘기 잘했어.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거야? 걱정 끼쳐서 미안해. 저는 그 자리에서 대화가 잘 돼서 다행이라며 무슨 일 생기면 꼭 전화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신우한테 이런 전화가 와버렸죠. 새언니, 미안한데 나 돈 좀 보내줄 수 있어? 내가 나중에 다 갚을게. 가서 잘 지내겠다고 해놓고 또 이런 전화해서 정말 미안해. 신우가 주눅든 목소리로 또 울먹거리고 있어서 무슨 일이 생겼고 얼마가 필요한지 물었죠. 그런데 심해부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내야 하는 카드값이 있다고 해서 안쓰러운 마음에 돈을 보내줬어요. 그 와중에 시호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안 그래도 시도 시댁에 들러서 케어를 해주며 시어머니를 돌봤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들 사이에 서로 지원해주고 협력해야 한다는 의식이 자리 잡았고 서로의 노력 덕분에 시어머니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함께 노력하고 서로의 부담을 나누다 보니 가족 사이에 더 큰 화합과 신뢰가 쌓여갔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족들끼리의 연대와 서로에 대한 정성이 더 깊어졌습니다. 신의를 기원하며 더 나은 선행을 펼쳐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번 시댁에 들러서 청소기 돌리고 빨래도 해드렸는데요. 신우를 도맡아서 키웠을 정도로 저희 부부가 경제 상황이 좋았기에 제가 계속 시어머니께 매달 100만 원씩 드렸어요. 간병인 고용라고 드렸으니까 당연히 곁에 간병인 두고 편하게 사시는 줄 알았죠. 그런데 시댁에 갈 때마다 시모가 혼자 계시는 거예요. 혼자 계신 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시어머니께 제대로 물어봤어요. 오늘도 간병이 안 계세요? 저번엔 일이 생겨서 잠깐 나가셨다 하셨잖아요. 그때는 곧 온다고 해놓고 안 오셨어요. 이번엔 어디 가셨는데요? 제가 자꾸 물으니까 어머님이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쉬는 날이라서 안 왔어. 그 사람도 쉬어야 할 거 아니냐. 너무 내 일에 마음 쓰지 마. 지금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마음 잡고 말 돌리시는 시호에게 물렀죠. 어머님,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처음부터 간병인 고용 안 하셨죠? 간병인 고용하라고 드린 돈 다른 데 쓰셨어요? 간병 쓰기 싫으면 왜 자꾸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집요하게 물어보니까 시어머니께서 일에 털어놓으시라고 간병인 고용할 정도는 아니라서 그 돈 모아놓고 있었다며 는일이 내가 걱정하면서 돈을 더 줄까 봐 간병인 고용한 척하고 있었어. 그 말 듣고 너무 마음이 쓰여서 시호에게 돈을 더 쥐어드렸거든요. 그런데 저보고 이러시면서 돈 더 안 줘도 된다. 이 이상은 민폐야. 한 달에 100만 원도 많으니까 그것만 주면 돼. 내가 아무리 돈 잘 번다고 해도 이렇게 돈 막 주는 거 아니다. 돈 주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자주 와서 밥이나 같이 먹어줘. 자꾸만 이러셔서 결국 거절당했어요. 저만 용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서 저도 그만 권해드린 거죠. 서방님 댁도 달마다 100만 원씩은 아니지만 용돈을 종종 드리고 있었거든요.
대신 제가 퇴근 후에 매일 시댁에 들려서 음식도 해드리고 같이 밥을 먹으며 챙겨드렸어요. 그렇게 3년이 지났는데 시댁의 물건이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공기청정기, 가습기, 소파같이 값 나가는 물건이었고 이따가 깜짝 놀라서 어머님께 물었어요. 어머님, 여기에 공기청정기랑 가습기 있지 않았어요? 소파는 또 어디 갔고요? 설마 다른 사람 주신 거예요? 아님 버리셨어요? 이번에도 시어머니께서 또 다른 걸 물어보시면서 말을 돌리더라고요. 절대 넘어가지 않고 닥달을 하니 어머니께서 머뭇거리다 말씀하셨어요. 돈이 없어서 중고거래를 팔았다. 자식들이 사준 거고 내가 준 돈으로 산 거라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사정이 그렇게 됐어요. 이 말을 들은 순간 너무 당황스러워서 시호에게 막 물어봤어요. 네, 중고거래요. 돈 없어서 파신 거예요. 아, 제가 준 돈은 어디에다 두고 돈이 없다고 하세요? 게다가 서방님도 용돈 주시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3년간 10,000원 한 장 구경도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니 어머님이 충격적인 사실을 말해줬어요. 아가, 사실 그 돈은 말이다. 연인의 딸이지만 말도 못할 정도로 악독한 그것이 내 돈을 전부 다 가져갔다 이러면서 자기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고 우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 물어보니 시모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동안 내 딸이 연기를 하고 있었어. 김서방이랑 같이 편먹고 작전을 쓴 것들아. 시댁 식구들한테 공갈 당하는 것처럼 굴면서 우리한테 통정을 산 거야. 게다가 나한테는 더한 거짓말을 해둔 거 있지. 우리 딸 말로는 바람을 안 피웠는데 불륜을 열라는 것을 썼대. 그래서 사돈 댁이랑 김서방한테 고소당하고 이혼당할 것 같으니까 초을 달라고. 아들아, 그 돈으로 누명을 씌우려는 사람한테 돈을 주겠다고 그래서 딸 계좌에 입금해버렸어. 그러다 보니 생활비가 없어서 집에 있는 것들 팔아야 했어요. 거기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가슴을 팍팍 치면서 말했어요. 그걸 무조건 쳐버리면 어떡해요? 일단 아가씨랑 얼굴을 직접 보고 그게 사실인지 파악을 해야지. 시어머님도 자기가 급했다는 걸 인정했나 봐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리 대꾸하시더라고요. 나는 우리 딸이 너무 급하게 얘기하는 바람에 나도 모르게 송금해져 버렸어. 그 뒤로 어떻게 되냐고 연락하면 일단 수습했다는 말만 하더라고 하네요. 며느리, 내가 봐도 참 바보 같지. 하지만 내가 부모인데 어쩌겠냐.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니까 생각대로 이상대로 잘 안 되더라고. 제가 이 사실을 전부 다 전해 들었을 때 어머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더 이상 주지 마세요. 아예 도와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고 무턱대고 주지 말라고요. 무슨 일 생기면 무조건 만나서 얘기하게. 꼭 저 데리고 가시고요. 알겠죠? 시어머니께서 알겠다고 해놓고 신호가 연락하면 바로 돈을 보내주니까 답답하고 머리가 아팠어요. 전 당연히 이 말을 듣고 신우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리 물어봤어요. 아가씨, 혹시 무슨 일 있었어? 어머님이 너무 걱정하시더라. 무슨 공갈 받았다고 하던데 그건 또 무슨 일이야? 이번엔 무슨 일로 돈을 달라고 한 거고. 그런데 신우는 시큰듯한 목소리로 이러더라고요. 아, 그거 별거 아니야. 엄마가 돈 주서 다 해결됐어. 근데 새언니, 우리 남편이 갑자기 회사에서 잘렸는데 돈 좀 보내주면 안 될까? 아, 이제는 의심이 확신 느껴지더라고요. 계속 무슨 핑계 대면서 돈 달라고 하는 게 보여서 정색하며 말했어요. 안 돼, 내가 저번에 일자리 알아봐 줬잖아. 이렇게 자꾸 돈 달라고 하면 어쩌자는 거야? 그리고 내가 심해부에 전화해 사기당한 것도 사실이고 회사 잘린 것도 사실인지 물어본다. 공갈 받았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인 거 아니지? 아가씨, 그거 알아? 아가씨가 결혼한 뒤로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생겼다고 하면서 돈 빌려간 거, 그거 다 사실인지도 모르겠고 돈 갚은 적도 없잖아. 어머님 설득해서 아가씨한테 돈 못 보내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제가 이러면서 앞으로 신우한테 주는 돈을 전부 다 끊어 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신우가 경악을 하면서 이런 반응을 보였죠.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하루아침에 돈을 끊어버리겠다. 난 뭐 먹고 살라고. 지금 수원이 어디야? 엄마 집에 있다고. 내가 지금 갈게. 거기 딱 있어. 돈줄을 다 끊어버리겠다고 하니까 신호가 득달같이 달려오더니 몇 분 뒤에 초인종 소리가 들려서 신호가 아닐까 했는데 역시 하였어요. 그래서 현관문을 열어주고 신우가 시댁으로 들어오자마자 제가 한마디 했죠. 아가씨, 이제 어머님 사정 안 좋으니까 그만 돈 탔어. 시댁 식구들이 못살게 굴고 시부가 회사 잘리고 사기당하고 오는 거 전부 더. 사실이면 이혼 사유인 거 몰라. 아가씨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이혼하기 싫고 이혼이 아무리 무서워도 생각을 좀 해봐. 이혼이 뭐고 어머님 얼굴 좀 보라고. 몇 킬로는 빠진 거 같지 않아? 얼마 전에 수술 잘못해서 잘 걷지도 못하신다고. 그런데 신우희가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세원이는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갑자기 정기적으로 주던 돈 끊어놓고 뭐라 하는 거야? 내가 당한 거 보지 않았어? 난 고통스럽게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어머님은 걱정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날뛰어서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아무리 신우이를 딸같이 키웠다고 해도 이건 너무 철없는 행동 아닌가요? 저도 여기 서지지 않고 소리치고 말았죠. 그렇다고 나이 드신 시어머니 돈을 뺏어왔어. 나도 남편이랑 다투고 힘든 적 많이 있었는데 친정 엄마한테 뭐 부탁한 적 없어. 이혼할 거면 빨리 이혼해. 어머님한테 돈 벌릴 정도로 힘들면 이혼할 것이지. 다 컸는데. 어떻게 이혼도 빨리 진행 못하고 다 늙은 시어머니한테 신세죠? 우리가 그 정도로 편들어주고 구해줬으면 뭐해? 아가씨는 시어머니 병문 한도 안 왔잖아. 신우이가 저지른 짓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악을 질렀는데요. 그런데 신이가 얼척없는 소리를 해댔어요. 내가 뭐 엄마 병문안 안 가고 싶어서 안 간 줄 알아? 어머님이 못 가게 하고 날 못 살게 구는데 어떻게? 세원이는 이혼이 쉬워. 이혼하면 새언니가 내 인생 책임져 줄 거야? 신이가 하는 꼴을 보니 가족이라고 양 걱정하고 편들어주면 안 되겠더라고요. 바로 표정을 굳이고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그럼 핸드폰 줘봐. 부인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보게. 문자라도 보여주라고. 아가씨도 나랑 같은 폰 기종 써서 통화한 거 자동 녹음되잖아. 녹음된 것도 들어보자. 심해부 회사 잘리고 사기당한 증거도 보여주고 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신호가 바로 말을 바꿨어요. 이번에 저도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들어 놓았는데요. 사실 세원이랑 엄마가 준 돈으로 광산에 투자해서 그랬어. 조지부 씨도 그 광산에 투자했고 채권 문제로 다음 달이면 돈이 나올 것 같거든. 그 돈만 입금 들어오면 그동안 빌린 돈 바로 갚을게. 근데 홍콩에서 돈을 받아와야 하는데 홍콩 들어갈 돈이 없어. 이번 주에 진짜로 돈이 나올 거니까 도와주면 안 될까? 우리 남편이 홍콩에 들어가서 직접 받아올 거니까 돈 좀 빌려주라. 신우가 이런 뻔한 사기 수법을 쓰다니 딸같이 여기며 애지정지하. 그 신이가 아닌 것 같아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그래서 헉 하고 비웃는 소리를 내며 말했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그걸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를 상대로 사기치는 거야? 그동안 보인 모습도 가짜였다. 제가 조목조목 따지고 있으니까 시모도 양치기 소년 같은 자기 딸을 믿을 수가 없겠는지를 같이 잘못을 지적하고 있었어요.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넌 우리 집 식구들이 멍청한 줄 아니? 광산 홍콩. 홍콩으로 가야 하니까 돈을 빌려줘. 아, 세상에 그런 말을 듣고도 이 편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어. 나 참, 내가 기운 딸내미라 해도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온다. 시댁 식구들이 괴롭힌 건 또 뭐야? 그것도 나한테 거짓한 거야? 파란 피운 걸로 누명 쓸 뻔한 것도 그렇고 어머님까지 나서서 사실을 말해보라고 하는데도 신호가 한결같더라고요. 여전히 불쌍한 척 표정을 구기면서 이리 대꾸하고 있었어요. 왜 나를 의심하는 건데?
다른 사람은 다 나 의심해도 가족들은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시댁 식구들한테 미움받는 것도 맞고 바람 피우진 않았는데 불륜이라고 공갈받은 것도 맞아. 남편 사기당하고 회사에서 잘린 것도 맞는데 왜 안 믿어주는 건데? 신우가 끝까지 자기 말이 사실이고 사기치는 거 아니라고 딱 잡아떼서 열받았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인지 신우이가 하는 짓이 딱 눈 가리고 아웅 아닌가요? 신우희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분명 신이가 스스로 꾸며낸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신에게는 알겠다고 믿겠다고 해뒀어요. 신우를 집으로 보낸 다음에 시어머니랑 작전을 짠 거죠. 철없고 돈만 밝히는 신우를 어떻게 할까 논의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이러시더라고요. 너도 알겠지만 우리가 딸내미를 너무 귀하게 키웠어. 그냥 거짓말에 넘어간 척에 연기해주고 돈을 빌려준다고 하자. 그 뒤에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더니 시어머니께서 기가 막힌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방법이라면 신우도 정신 차릴 것 같았죠. 그래서 저희는 신우의 진짜 모습을 끌어내기 위해 일부러 신우한테 넘어간 척 연기를 하고 돈을 빌려준다고 하기로 한 건데요. 바로 다음날 신우를 집으로 불러서 제가 준비한 서류를 건네며 말했어요. 아가씨, 돈 필요하다고 했잖아. 빌려줄 테니까 이번엔 차용증 쓰자. 나도 매번 이렇게 큰 돈 빌려주면 힘들어. 이번 한 번만 돈 빌릴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신우가 서운하다는 듯이 몸을 베베 꼬면서 답하더라고요. 갑자기 웬 차용증. 그동안 잘 빌려줬으면서 왜 그래? 가족 사이에 무슨 차용증이. 그냥 빌려주라. 새언니도 내 사정 알잖아. 신우가 예상대로 떼를 쓰길래 제가 차용증 없이 돈을 못 빌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약속대로 절 붙잡고 이렇게 비더라고요. 미야, 우리 딸 말이 맞다. 갑자기 왜 그러냐? 그냥 차용증 없이 빌려줘. 그러다가 가족끼리 의상한 여유도 있으면서 얘가 왜 이래? 시어머니께서 제발 딸 좀 도와달라고 사정하시는데 신기했어요. 어머님이 생각보다 연기를 잘하시더라고요. 전 그런 시호에게 일부러 오버하며 거절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상황에 좀 그래서 그래요. 어머님이 빌려주시는 거 아니면서 왜 그러세요? 저도 지갑 사정 안 좋으니까 그런 거죠. 저도 마냥 여유로운 거 아니에요. 이제 제가 신우한테 돈 빌려 주는 거 없는 일로 하자고 하니까 시어머니께서 이리 대응하시고 지갑 사정이 안 좋긴 뭐가 안 좋아. 아들한테 들어서 재정 상황 다 아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나한테 매달 돈 송금해주고 있는 건 또 뭐고 며느리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섭섭하다. 정말 시호가 이 뒤로 오는 척 연기를 하며 신우 안 불쌍하냐 하소연하셨는데요. 미리 짜놓은 대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시어머니께 죄송하다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나오려던 중 신우이를 슬쩍 보니 신우이가 시호에게 귓속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저랑 한 피인데 신우 말에 넘어가겠어요. 시모는 신우가 돌아가자마자 얼른 저한테 전화해서는 사돈댁에 연락을 좀 해보라고 시켰어요. 말로는 신우가 귓속말로 한 말은 대략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세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래 내가 엄마 거리며 딸처럼 챙겨주고 효도하려고 했는데 이제 악독한 고수를 시집 보내놓고 도와줄지도 않아. 이혼이 뭐 쉽나? 이혼하고 돌아오면 사람 취급도 안 할 거래. 내가 들었어. 그러니까 엄마가 좀 구해주라. 내가 또 바람 피웠다고 공갈 당하고 있으니까 돈 조금만 빌려줘. 시어머니께서 신우가 한 말을 전달해주면서 이러셨다. 내가 딸이 하는 말을 듣고 아주 경악을 했다. 어른이 이를 끝장내서 딸이 잘못한 걸 깨우치게 해야겠더라. 그러면서 시모는 끝까지 신우 편인 척 연기를 해야 하니 저보고 총대를 매달라고 한 거죠. 신우 스스로가 더대 걸리게 만들어야 한다. 길래 전 그래서 사돈댁에 전화해 얘기 좀 하자고 했어요. 그 주 주말에 신우 모르게 사돈댁을 만났는데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부인이 저를 보자마자 이런 말을 술술 하셨거든요. 안 그래도 만나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잘 됐네요. 우리 집 식구들이 전부 다 며느리한테 당했어요. 명절날 며느리가 집에 남아서 집안일 하겠다고 한 것도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이었어. 여러분도 잠시 쉬어 가신다면 좋지 않을까요?
식구들한테 예쁨 받고 싶다고 집안 도맡아서 하더라고요. 희생하는 척 연기를 해놓고 사돈댁 앞에서는 시집살이 당하는 것처럼이었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왜 이러나 싶었는데 목적이 돈이었죠. 사돈댁이 명절날 들이닥쳐서 몰라 한 뒤로 며느리한테 왜 그런 거짓말을 했냐고 물어봤는데요. 아, 글쎄, 며느리가 자기 이야기를 꺼냈어요. 부인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신우가 이런 해명을 했대요. 세원이 내가 진짜 잘 살거든. 세원이네 친정에 돈이 많아서 제가 신세를 많이 졌었어요. 그동안 새언니가 절 딸이라고 생각하면서 키웠고 돈을 아끼지 않았는데 제가 결혼하게 된 후로 변해버렸어요. 이제 남의 식구 됐다고 지원을 뚝 끊어버려서 아쉬웠어요. 새언니가 저 걱정되면 항상 돈을 보내줘서 그만 거짓말을 해버린 거예요. 죄송해요. 어머님 신호가 한 말까지 딱 들으니 이제야 신호에 대해서 알겠더라고. 제대로 돈 벌어본 적도 없어 잘 보지 않았지만 이젠 그 모든 게 바뀌어 버렸대요. 없는 상태에서 사치스러운 습관을 가지게 된 신우가 결혼 후 아껴 쓰는 게 싫어 머리를 쓴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동정을 사서 돈을 받아왔던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다 보니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그것도 물어봤어요. 그럼 명절날에 우리가 화나서 사돈댁에 들어가서 뭐라 하니까 심해부 잘못했다고 싹싹 빈 이유가 뭐예요? 심해부 다른 이유로 빈 거예요. 그런데 사부인이란 말들을 해주더라고요. 아들이 무릎 꿇고 빈 것도 며느리 장단에 맞춰준 거랍니다. 며느리 말에 넘어가서 돈 좀 쉽게 벌려고 그랬나 봐요. 그날 심해부가 무릎 꿇은 이유도 이런 신호의 실체를 결혼 후에 알아차리고 세뇌당했다고 해요. 돈맛에 눈이 멀어 심해부같이 신호 명령을 받고 연기를 하고 있었던 건데 그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시집살이 당하는 척한 것도 모자라 아픈 시모 병문안도 일부러 아는 거잖아요. 고작 돈 때문에 시해 불황같이 가족들을 다 속이고요. 아직까지 연기를 하고 있었다니 제가 너무 신우일을 오냐오냐 하면서 키웠나 봐요. 이런 일을 겪게 된 것도 신우를 잘못 키운 죄인 것 같아 제대로 교육시키고 마음먹었죠. 그래서 전 신우랑 시모한테 입금한 통장 내역을 뽑아서 모아놓았어요. 신우가 하는 거짓말과 사기 수법이 자동 녹음된 걸 모아두기 시작했는데요. 당연히 이 사실을 남편에게 모아둔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주면서 전부 다 얘기해줬어요. 나 오늘 사부인 만나서 사실 알아냈거든. 아가씨가 그동안 거짓말하면서 우리 돈 뜯어내고 있었어. 명절날에 시집살이 당한 것도 였다고 분명히. 이러다 아예 선을 넘어서 사기꾼 될 것 같더라. 아무리 당신 동생이라도 내가 키운 자식이나 다름없는데 이대로 둘 수는 없잖아.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줘야지. 남편이 제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믿기지 않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모아둔 증거를 모두 다 보고 나서야 제 작전에 납득을 했어요. 자기가 봐도 나중에 큰일 날 것 같다면서 이렇게 하자고 했죠. 시어머니한테 이 작전을 공유했고 쭉 지켜보시면 아시게 되실 거예요. 아무튼 전 모아둔 증거들을 신우에게 보여주며 정신 차리게 해주려고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날 일이 있는 후로 며칠이 지났을까요? 신우는 자기 엄마가 자기 편인지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아니죠. 그러다 빼도 박도 못하는 신우의 확실한 증거를 잡고 말았는데요. 신우가 워낙 고단수에 말도 엄청 잘하잖아요. 제 편인 시모가 행여나 방심한 틈에 신우한테 넘어갈까 봐 저는 시댁을 종종 갔었 말이에요. 그날도 퇴근 후에 시댁에 갔는데 현금이 열려 있는 거예요. 시댁에 들어가니 신우가 시모 돈을 훔치고 있었어요. 전 얼른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뒀어요. 그리고 제가 뭐 하는 짓이냐 소리를 지르니 신우가 갑자기 저 때문에 고통스러웠다고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지가 도둑질하다 걸려놓고 왜 저러나 싶었는데 시모가요. 뒤따라 들어왔어요. 시모가 들어오자마자 또 지겹게 신우가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죠. 아니, 이 정도면 허언증을 넘어 정신병이 있는 것 같았어요. 사돈댁에 공갈에 못 이겨 돈을 빌려달라고 연락했는데 제가 아주 눈치를 주고 쌍욕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심어도 한계에 다 달았는지 소금을 가져 신우에게 뿌리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신우는 시모의 그런 행동에 까무러치며 소리쳤죠. 엄마, 왜 그래? 엄마 맞아 날 못 믿는 거야?
그러자 어머님께서 신우에게 이루셨어요. 못 믿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안 믿었다. 년아, 어디 등쳐 먹을 게 없어 애미를 등쳐 먹냐? 내가 처음에 내 거짓말에 홀려서 안 닿았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니 너처럼 악랄한 것도 없더라. 감히 3년 동안 거짓말 보태가며 엄마를 속여 엄마가 그걸 모를 줄 알았니? 내가 널 참교육시키려고 첫째 며느리랑 그동안 연기하고 있었다. 이걸 보여주면 그 조동아리 다물래? 시모는. 신호, 얼굴에 달마다 100만 원을 입금해준 내역서 신우가 사기친 문자 내역도 부리며 호통을 치셨는데 신우는 완전히 덫에 걸려버린 거죠. 저도 이때다 싶어 내가 사기쳐서 내 돈을 빼어서 호까지 홀린 거니까 경찰서에서 보자고 했어요. 만약에 신우가 사기꾼이 아니면 제가 시댁 식구들 앞에서 2번 다시 눈에 띄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신우는 끝까지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모가 저랑 한패였던 걸 인정하지 않고 절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펄쩍 뛰었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로 일리에 신고하니까 신우 표정이 점점 굳는 거예요. 결국 신우가 저한테 매달리면서 뭐 그렇게까지 하냐고 사정하고 새언니, 사실 내가 그동안 거짓말하면서 돈 타온 거 맞아. 새언니한테 돈 충분하게 받다가 결혼했다고 조주니까 섭섭해서 그랬어. 그동안 돈 막 쓰던 버릇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심해. 부가 벌어오는 돈으로 턱없이 부족하더라. 그래서 새언니 돈을 받으려고 했는데 새언니가 돈 안 주니까 머리를 썼어. 내가 욕심을 너무 부려서 넘은 것 같아 미안해. 신우가 이러길래 제가 당당하게 112에 전화를 걸었어. 그러자 신우가 바로 돌에서는 이랬어. 아니, 사과 있잖아. 도대체 왜 그러는데? 엄마라고 생각하라고 잘해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왜 이래? 신우가 악을 지르고 있자 시어머니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나 봐요. 이제 진짜 진실을 말하라며 시댁 식구들이 못 살게 군다는 거 거짓말이었다. 한 번 묻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시모한테 거짓말이 1도 안 먹힌다는 걸 안신우가 본색을 드러내며 딱 보면 모르겠냐고 짜증을 내길래 시모가 윽박질렀어. 어떻게 배신을 할 수 있냐고 난리친 거예요. 시모가 개거품을 물고 신우 등장 내리치고 혼을 내니 그제야 저랑 시모한테 용서를 빌었어요. 전 그 와중에 신고를 다 끝내고 신우를 밀어버렸습니다. 시모도 마음을 단단히 먹은 것 같더라고요. 자식을 경찰에 넘기는 부모 마음은 오죽하겠어요. 신우가 시호팔에 매달려서 싹싹 비니까 시어머니께서 이제 곧 경찰이 올 거니까 우리한테 사과할 필요 없다고 했는데 경찰이 와서 신우를 경찰서로 데려갔어요. 저랑 시모도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았죠. 신우가 사기만 친 거면 수사가 형사들이 조사했을 텐데 돈까지 훔쳐서 절도죄가 추가돼 강력히 형사들에게 조사를 받게 됐어요. 경찰들이 저한 상황을 설명 듣더니 강력히 형사들마저 어이없어서 웃더라고요. 그런데 신우가 거기서 반성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잘해줘 놓고 왜 갑자기 변한 건데? 결혼했다고 남의 집 사람으로 여겼던 거야? 남의 집 식구가 됐다고 나 버린 거냐고 고함을 지르다가 형사들이 질린 표정으로 말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우가 끝까지 이유나 억울해 가족 사이에 신고하는 게 어디여? 새언니가 배신한 거야? 새언니가 나를 버린 거라고 이렇게 소리치며 억울하다고 통곡해댔어요. 강력히 형사들마저 개거품을 물며 신우를 혼내버릴 정도였죠. 세상에 어떤 새언니가 부모처럼 돌봐주고 챙겨주겠어. 정신 차리고 사과해야지. 새 정신 아니구먼. 시모는 그동안 제게 면목을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어요. 우리 딸을 참교육시켜주려고 며느리 너랑 같이 연기했지만 초반에는 딸의 말을 믿었던 것이 너무 후회되고 미안하다. 며느리, 너 덕분에 뒤늦게라도 딸의 본 모습을 알게 됐네.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킬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그래서 이제 신우가지가 한 짓을 뉘우치게 해달라고 하길래 그동안 모아놓은 증거들을 전부 다 제출했죠. 신우에게 돈을 입금해준 내역과 신우가 저에게 사기친 전화와 문자 기록, 그리고 신우가 돈을 훔치는 동영상까지 전부 다 증거로 제출하며 정신 못 차리는 신우 깜방 보내달라고 했어요. 형사님이 제 말을 듣고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조미현 씨 가족분들이 합의 안 해주면 징역살이를 하든 벌금을 내야 할 거예요. 이거는가 확신해서 재판으로 넘어가도 보나 안 하니까 사과해 보시라니까요. 신우가 그제야 태도를 바꾸면서 이런 말을 해댔어요. 새 언니한테는 내가 너무 미안해. 내가 순간 정신이 어떻게 된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내가 친딸 같았고 새언니는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었어. 한 번만 봐주라. 신우가 저를 가증스럽게 엄마라고 부달라붙고 하길래 뿌리쳤어요. 그리고 제가 바로 전곡을 찌르며 일침을 날렸습니다. 사기쳐서 돈 뜯어내려고 해놓고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나한테 사과하는 것보다 어머님한테 먼저 사과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제가 이러니까 신우가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엄마는 내 진짜 줄이고 엄마는 자식을 깜방에 보내겠어. 언제든지 타이름 용서해줄 것 같은데 옳기. 언니는 남이니까 타일러 안 먹힐 것 같아. 그럼 세은이한테 용서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제 뚜껑이 열렸지만 신우 뚜껑이 더 열려버렸습니다. 신우가 아직까지 시어머니를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진짜 무서운 사람은 남인 제가 아니라 엄마 신모있는데 말이죠. 결국 어머님까지 나서서 욕을 해대며 으름장을 놓으셨어요. 뭐가 어쩌고 첫째,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라고 다 봐줄 것 같아. 첫째, 며느리가 엄마같이 잘해줄 때 잘하고 내가 희생해가며 잘해줄 때 잘했어야지. 이제 와서 용서 밀어봤자 소용없다. 제가 그 와중에 한마디 덧붙여서 신우, 정신 좀 차리게 해줬어요.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변한 이유를 모르는 것 같으니 감옥에서 반성하고 있어. 깜방에 갇혀 생각하다 보면 잘못한 이유를 알게 되지 않겠어? 어머님이랑 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신우가 입을 떡 벌리더니 싹싹 빌었지만 들어주지 않았어요. 조사가 끝났다는 경찰의 말에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등을 돌렸죠. 신우가 우리를 따라 나와서 매달리려고 했지만 형사들이 붙잡았어요. 아직 조사가 덜 끝났다고 신우를 막아서 준 덕분에 시호랑 저만 서울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신우 연락처 싹 다 차단하고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 뒤로 시간이 지나 신우 말을 들어보니 신우가 깜짝 들어갔다고 해요. 신우 남편만 면회 갔다 왔다고 하더군요. 가족이니 봐줄 수 있는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지만 고작 돈 얻으려고 친가는 물론 외가 식구들까지 죄다 속이내었어요. 감쪽같이 거짓말하고 연기한 것도 모자라 가족들 돈도 훔치는 사람을 어떻게 그냥 하겠어요? 그건 시모도 마찬가지였어요. 솔직히 시어머니께서 더 나서서 일이 진행된 거 아닌가요? 어머님도 그 사실을 알고 보니니 신우를 잘못 키웠으니 이제라도 잘못된 거 바르게 잡는 게 맞다고 하셨어요. 저는 시호가 강단이 없고 잘 휘둘리는 분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짧은 기간이라도 깜방에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 법적인 절차를 밟아 제대로 참교육해 준 거죠. 전 그렇게 한 걸 전혀 후회하고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복수는 허무한 거라고 서로를 소중히 여겼던 과거를 생각해 용서하며 살라는 말을 하시는데요. 하지만 철저한 복수만 자신의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것은 없어요. 이렇게 제대로 갚아주지 않으면 신우처럼 양심 없고 욕심 많은 인간들이 또 제게 피해를 줄 거기 때문에 후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괜히 참거나 용서해 주려고 애쓰지 말고 법이 무서운 줄 모르는 인간들에게 인생의 쓴맛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네요.